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취생활 9년째인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지 7년이 되어가죠. 정말 오래 만났죠. 하지만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길래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질질 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초역대급으로 놀라고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가 확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21살 때 소개로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저와 남자친구는 혈기가 왕성한 때이다 보니 눈만 마주치면 사랑이 싹트고 했습니다. 저는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면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그림으로 저를 테스트해 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나무, 해, 산, 뱀, 울타리 등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다 평균적으로 그려서 평범하게 성향이 나왔는데 제가 뱀이 서 있는 걸로 그리니까 뱀은 성을 뜻한다고 하면서 너는 뱀 머리가 꼿꼿하게 서 있네. 욕구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연애 초반에는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으니 말이죠. 저희는 하루에 2번, 3번을 할 정도로 어느 날은 남자친구에게 떨어지기 싫을 정도로 계속 붙어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을까요? 저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진급할 시기가 되니 야근도 정말 잦을 정도로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잘 못 보기도 했고요. 그때는 남자친구보다 동기들 중 제일 빨리 진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 회사 일에만 집중을 하기도 했죠. 한참 바쁠 때 남자친구는 보고 싶다면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본인은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서 현재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으니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달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집이 특별하게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 하지는 않았고 평범하지만 가족들에게 짐되는 게 싫어서 일찍 독립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야근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빨리 끝나고 오라고 하는데 왜 함부로 가 있냐며 오늘도 많이 늦는다고 바쁜 거 끝나고 보자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너 바람났어? 요즘 왜 그렇게 피하는 건데? 만나자고 하면 맨날 바쁘다고 하냐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했겠죠. 본인은 단지 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제가 다른 쪽으로 몰고 가니 본인은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남자친구는 우리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오늘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 말을 자주 듣는다면 단지 나를 밤에만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았지만 자꾸 저런 말을 하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새벽 1시쯤 일을 마치고 집을 가니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짜증이 났지만 제가 배고플까봐 야식을 만들어 놓은 모습에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씻고 나오니 남자친구가 마사지도 해주니 아까는 정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본인이 먼저 시비 거는 말투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니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제 말을 다 이해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하고는 같은 직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대화가 정말 잘 되기도 하고 제가 못하는 일 처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보면 한없이 천사인데 밤만 되면 사람이 변하니 제가 변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뭔가 느낌이 쎄하기 시작해서 제가 진짜 오늘은 그냥 잠 좀 자. 진짜로 피곤하다고 하니까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면서 시도를 하는데 순간 아까의 감동은 사라지고 손을 팍 쳐냈죠. 아니 내가 피곤하다고 하잖아. 근데 자꾸 왜 그래?
내 의견은 존중 안 하고 또 욕구 채우는 거야? 라고 했더니 너는 진짜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본인 짐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저도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자버렸고 출근을 하는데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시준이 오빠 자존심 상했겠다. 내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그거 진짜 말 못할 정도로 자존심 많이 상한다더라. 그래? 아, 근데 어제는 진짜 피곤했었어. 물론 요즘 회사 분위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날 세울 필요 없잖아. 그리고 쉬엄쉬엄 해라. 어차피 이번 진급 너가 유력하다는데? 야, 유력하다고 해서 처음 모습보다 해이해지면 그게 되겠어?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고 또 어렵게 들어와서 어설프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가버리니 너무 야속하고 괜히 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급 발표가 나서 저는 진급을 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회식을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남자친구가 또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날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나간 다음 날 친구랑 이야기하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저도 조금 조급한 마음이 풀어지고 바쁜 일이 끝났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남자친구에게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은 남자친구 혼자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건 서로 불이 붙어야 좋은 건데 혼자 날리니까 이제 몸에서 받쳐주지를 않더라고요. 여자분들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랑 진행할 때 아픈 거요. 그런 거 반복이 되면 저는 아파서 짜증을 내고 그럴 때면 남자친구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고 아파서 그러는데 이유가 있나요? 계속 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요구만 아니면 다른 거는 다툴 일이 없는데 정말 살다 이런 걸로 남자친구와 싸움이 일어날 줄이야. 저 같은 분 있나요? 온갖 말들로 저를 원하는데 부정이 안 되겠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 집으로 피신을 갔죠. 상상이 되시나요? 한순간에 제가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고향 친구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니 남자친구 힘 좋다고 하면서 부럽다고 놀리는데 진짜 꼴배기 싫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친 척하고 도중에 방귀를 뀌던지 아니면 아파하면서 기절한 척하라고요. 솔직히 방구는 생리적인 현상이라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기절 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속이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왔고 친구가 후기를 알려달라는 말을 뒤로 하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만났을 때부터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아랫배가 아프지? 병원 가볼까? 많이 아파?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데. 아니면 그날 다가온 거 아니야? 아닌데. 아직 한참 남았지. 라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갈 준비를 하는데 제게 좀 어떠냐면서 컨디션 괜찮냐고 물어보는 남자친구에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잘 것 같더니 또 스물스물 거리더군요. 오냐, 오늘이 날이다, 잘 걸렸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창 오르고 있을 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절한 척 했어요. 남자친구가 불을 켜더니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제 옷을 입히고 본인 옷을 입고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구급차가 오는 거에 맞춰 살짝 정신이 든 척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기 싫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너는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컨디션은 존중 안 해? 라고 소리를 쳤어요. 구급대원님들도 듣고 상황이 남자친구가 창피해 할 만했지만 여자 구급대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긴 했지만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죠.
응급실에 가니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데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를 좀 하시긴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센스 있으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심각해서 나중에 임신이라도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보호자님.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빨리 결혼하자. 나 이제 그런 걸로 투정 안 부릴게. 그러니까 아프지 마. 내가 진짜 미안해. 나 너를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랑해. 너무. 7년이 되는 지금도 처음 하는 그때 그 마음 그대로야. 결혼해도 이런 걸로 마음 아프게 안 할게. 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번 계기로 남자친구 성격을 완전히 부러뜨려 놓았고 친구에게 후기를 말해주니 깔깔거리면서 나중에는 너가 하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한다며 진작 너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고 고맙다고 했네요. 이제는 예비 신랑이죠. 그 일이 있고 그 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돼지 2마리를 뒀는데 돼지가 마주보고 있으면 오늘은 가능, 2마리 다 정면을 보고 있으면 오늘은 불가능으로 표시를 하고 있답니다. 밝히는 남자친구 혼꾸녕을 내줬는데 이제는 평생 함께할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이건 이제 평생 저만의 비밀로 간직해야겠죠? 저에게는 8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저에게 반했다면서 쫓아다녔던 친구였어요. 나이는 동갑입니다. 사실 대학교도 공개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의 학교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다들 부러워하고 꽤 괜찮다고 여기고 선망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제가 좋다며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호기심으로 사귀었어요. 얘가 키가 크지도 않고 약간 외동아들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귀염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눈이 삐어도 한참이나 삐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애기 같은 페이스인 남자애가 뭐가 좋다고. 사귄 게 후회 막심이에요. 앞서도 말했듯이 말짱하게 곱상한 남자가 저한테 반했다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에 홀리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범생이었던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지라 대학 입학과 동시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저 신기했던 기분이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철이 없어서 이런 남자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는 전라도 사투리로 약간 졸갑스럽다? 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주변머리가 없긴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줏대가 없어도 너무 없고 말도 많고 또 가벼워서 사람이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곤 했었죠. 하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참 해맑더라고요. 그냥 소녀처럼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맑고 그런 모습이 좋았고 편했었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았던 캠퍼스 커플이라 후배들도 다들 부러워하곤 했어요. 그래서 좋은 캠퍼스 커플 롤모델이 되고픈 욕심이 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남자친구 덕분에 다른 사람과는 일체 교제도 한번 못 해봤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뒤늦게 후회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에 꼴이 날 것으로서 생각할 만큼 항상 붙어 다녔어요. 저에게도 다정했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의심하진 않았어요. 만남 횟수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톡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지냈으니까요.
결혼 말도 구체적으로 오갔고 이미 양가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고 전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저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주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야, 놀라지 마라. 세상에 내가 있잖아. 하객 알바를 하러 여기 왔는데 학생 때 네 남친이 신랑이었어. 분명히 네 남친이 맞아. 얼굴도 이름도 똑같더라고. 너 헤어졌어?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나 웃기려고 전화한 거지? 장난도 그럴싸하게 쳐. 그런 걸로 내가 놀라 자빠질 줄 아니? 어쩌냐기도 통화하고 톡도 날리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니? 했더니 자기도 분명히 저에게 남친이랑 헤어졌다는 말은 못 들어서 자기 눈을 의심했는데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객 알바하고 있는 중에 신랑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왔고 신부도 찍어서 보내줬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몰래카메라인가? 남친이 할 짓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나를 놀리려고 친구들 모아놓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친구가 말한 예식장은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도 않은 곳이었고 제보를 한 친구는 신부 측 하객 알바를 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결혼한다고 했으면 분명 같이 알던 친구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줄 테니까 모를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톡으로 땡땡이 결혼한다며 라고 보냈더니 응 이라고 하길래 통화를 하자고 했더니 근데 너네들 일은 끼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이것들이 장난하나 싶어서 또 다른 남친의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맞더라고요. 남친이 당분간 저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결혼 말은 일절 꺼내지도 말라고 했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남친이 헤어진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헤어진 적이 없다면서 화를 내니까 엄청 불편해하면서 끊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2판 4판이었어요. 캠퍼스 커플로 알려진 마당에 저 혼자 우스운 꼴이 될 뻔하니 제가 친구들 후배들에게 다 알렸어요. 제보해준 친구가 본인 인스타에 남친 동영상 다 퍼뜨렸고 함께 식장 들어가자고 했고 성공했죠. 그때까지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하객 알바로 예식장에 있는 제 친구는 곧 결혼식이 시작한다면서 어쩔 거냐고 물어봤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장에 쫓아가겠다고 했었죠. 남자친구 결혼식을 축하하러 달려서 갔는데 이미 식은 진행이 되었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달려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향해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놀라서 사색이 된 얼굴로 남자친구와 친구들에게 저를 잡고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순간에 초인적인 힘이 나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화장까지 떡칠해 놓은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흔들다가 허리춤을 붙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신랑 친구 측에서 서 있던 남친들의 친구들도 다 제가 잘 알던 인간들이었어요. 저를 말리려고 하자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도 다 짰니? 연락해주지도 않고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거 너네들도 다 알고 온 거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며 함부로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끌려 나오는 남친의 눈치만 살폈어요. 저는 정말 평소에도 여리여리하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세게 나서니까 사람이 달라질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신부 측 말리는 사람이고 남친의 부모님이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말리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 남자는 나랑 8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까지 통화하고 톡도 날리던 인간이 나 몰래 결혼식을 해? 야, 네가 인간이냐? 남친의 부모님이 와서 무슨 짓이냐고 하길래 제가 무슨 짓이요? 이건 무슨 경우 없는 짓인데?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다음 타임 예식 순서를 기다린 하객들도 보고 아주 그런 구경거리도 없었죠. 저와 남친이 사귀었다는 사실을 남친의 친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저를 탓하진 않았고 오히려 저를 감싸주기까지 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들도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야, 너 감히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놓고 몰래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 저 여자 누구야? 너 이제까지 날 갖고 놀았어?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다들 남친 탓을 했는데 그놈은 그냥 도망치려고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남친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구야. 얼른 그 손 놓지 못해? 네, 놓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또 제 뺨 때리면요, 사진 찍어주세요. 이놈은 사기꾼이에요. 여기 아줌마도 사기꾼이에요. 다 공모자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신부도 이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걸 거예요. 저랑 함께 경찰서로 가서 확인해봐요. 여러분, 빨리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객들을 찾는데 이상하게도 신부 쪽의 사람들이 하나둘 없어지더니 친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창피해서 피했나 보다 했습니다. 친구가 제가 시킨 대로 경찰에 혼인 빙자 사기죄로 신고하고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남친 친구들은 저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도 내막을 알고 나자 저를 오히려 도왔어요. 아마도 잘 달래서 적당히 보낼 참이었던 거죠. 남친의 친구들 모두가 남친과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끈끈한 우정이 있었는데 물론 남친은 결혼식을 참석한 걸 미안하게는 생각했던 거죠. 물론 남친이 저와 헤어지고 결혼하게 되었다며 알겠다고 했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동했지만 저는 미친 듯이 남친의 와이셔츠 목 부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반쯤 포기한 상태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냥 차분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남친의 아버지는 도저히 민망스럽다고 도망가고 남친 어머님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뒤늦게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고 놀라서 달려온 저희 부모님이 마침 그때 도착해서 그 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와중에 또 남친 어머니는 저와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세상에 세상에 착한 줄만 알았더만 이런 막 나가는 애였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남의 결혼식을 파투낸 거 다 책임져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경찰서로 바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남친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고 자빠졌냐고 난리였어요. 예식장 관계자가 다가와서 다음식을 해야 하니까 제발 자리를 비키던지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라고 난리를 떨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신부 쪽 사람들을 찾았는데 신기하게도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별일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혼인빙자 사기죄로 남친을 고소를 했고 그동안 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 다 제출하고 통화 기록도 다 보여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남친이 제대로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버리 남친이 나 말고 아주 예쁜 애가 다가오니까 순식간에 뿅 가버린 거였죠. 나한테 말도 못하고 주저하다가 계속 양다리를 걸친 거였죠. 결혼식을 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제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 참 연기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람이면 그러지 못할 텐데요. 아마도 남친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이나 잘못 봤더라고요. 제가 남친을 8년을 사귀었는데도 저런 인간인 줄도 몰랐던 것처럼 남친도 저를 착한 성격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이쁜 신부만 전과가 없었을 뿐이지 부모라고 했던 인간도 전과 사기범이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수배가 되었어요. 신혼 살림을 차리는 돈도 다 남친 카드로 썼더라고요. 결혼 예물도 남친은 다이아를 넘겨주고 가짜 다이아를 받았고요. 사기를 당해서 넘어간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참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더 크게 한 몫을 당하라고 참았다가 움직이는 건데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뒤늦게 남친 부모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남친도 체포돼서 덜덜덜 떨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참 염치도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네가 봐달라고 해서 봐줄 게 되냐? 각오 단단히 하고 난 고소 취하해줄 생각 전혀 없거든. 너 같은 인간들 조심하라고 학교에다가 대자보 크게 붙여놓고 캠퍼스 커플들 조심해서 사귀라고 할 거야. 내가 여기서 끝낼 줄 안다면 오산이다. 그렇지만 남친이 저에게 혼인을 빙자해서 금전적으로 뜯어간 돈이나 제가 이렇다 할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봤자 미미한 거라서 선물 주고받은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 정도로 혼주를 내줬으면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내 덕에 꽃뱀에게 걸려서 사기 결혼까지 안 가고 더 큰 화를 막아줬으니 남친은 저에게 고마워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남친 직장에도 소문이 다 퍼져서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고 들었어요. 알다가도 모를 속이 사람의 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알 길이 없으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고 내 것일수록 한 번 더 돌아보고 단속을 잘합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 33살, 남편 34살, 둘 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는데 직종상 여자 초과인 곳이라서 20대 후반, 그리고 남편 또래의 여성 동료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 맘에 안 드는 행동, 밑반찬이 없다거나 빨래를 째깍째깍 안 한다거나 하면 늘 내가 아는 여자 중에서 네가 가장 떨어진다. 우리 동료 중에는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 육아 완벽하게 다 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넌 왜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연봉은 남편하고 비슷하지만 퇴근이 기본 9시, 10시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밥을 안 먹고 기다립니다. 본인은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식탁 받는 게 평생 꿈이었대요. 제가 퇴근하고 자정 넘어서까지 부엌에 서서 밑반찬이고 국이고 끓여놓고 저녁에 데워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제가 와서 차리고 끓여줘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원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되게 일하고 돌아오면 볼멘 소리부터 들어야 하죠. 네가 야근하고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굶고 있다 이거죠. 내가 놀고 오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그런다 양해 좀 해달라 라고 말하면 제가 무능하고 일할 줄 몰라서 야근한다고 합니다. 대체 왜 야근을 하는지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한밤중에 빨래 돌리면 다른 집에 민폐라 주말에 몰아서 빨래하는데 아침마다 입으로 높다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여자가 게으르니까 되는 게 없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 100% 혼자 다 하시면서 평생 직장 생활하신 슈퍼우먼이신데 여자가 부지런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좀 본 받으래요. 지금 결혼한 지 1년째, 임신은 안 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임신하면 육아도 다 제 차지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며칠 전 저녁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계속 피임할 거면 이혼을 하자고. 임신하든지 이혼하든지 결정을 하래요. 애도 안 낳을 거면서 남의 집 대 끊지 말고 사라지라고 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여자는 맞벌이 필수, 집안일도 전담해야 하고 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서 애초에 말이 안 통해요. 결혼 전에는 맞벌이는 필수지만 집안일은 반반하자고 했었어요. 결혼 전에는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 딱 잡아댑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친정 어머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그런 결혼을 왜 했느냐, 1년 만에 이혼할 거면 왜 결혼했느냐고 욕만 실컷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한 결혼이니 제가 평생 책임지라고 하네요. 친정에 와서 죽는 소리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혼자서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은 안 된다고 하네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남자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제가 별나다고 합니다. 울면서 친정집 나서는 제 뒤에다 대고 집안 청소 깔끔하게 잘해.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무시당하고 살아. 라고 나름 충고랍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듣는 순간 아, 친정도 내가 쉴 곳이 아니구나 절감했습니다. 저는 1년밖에 안 살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게다가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 입에 달고 사는데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 직전이지만 남편으로서도 게을러 빠져서 해야 할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개념 없는 마누라인 제가 불만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는 하도 심하게 말을 하길래 좋게 말해도 될 걸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니 본인이 저에게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좋게 말이 안 나간대요. 정말 이혼하고 친정하고도 연을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제가 유난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합니다.
저는 경북 소도시에서 컸고 대학을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직장을 서울에서 잡아서 서울 생활 몇 년 했지만 직장 동료들과 사적으로 친해지지 않는 타입이라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딱히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직장 동료들이나 잘 모르는 지인들에게 집안 얘기를 해봤자 다 제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일절 안 했습니다. 여기에 글 쓰니까 다들 답변 달아주시고 남편에게 너무 기죽어 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용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하소연한다고 생각하고 몇 자 더 쓸게요.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뻗쳐서 막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네가 살기 힘들면 이혼해라. 아직 애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가 원래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이라 아마 제가 1년 만에 이혼 어쩌고 하니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수적인 분인 건 변함이 없고요. 아마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이혼한다 혹은 다른 잡음이 난다 싶으면 또 폭언을 퍼부을 게 분명합니다. 저 잘할 때도 내내 그랬으니까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 이야기를 쓰려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남편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월요일이고 해서 주말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전화 받고 약간 용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11시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기다리고 있더군요. 밥 다 차려주고 먹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분이나 사정에 관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고 막말을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다 듣더군요. 다 듣더니 제가 솔직하게 심정을 말하니까 본인도 까놓고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직업도 좋은 편이고 인물도 좋은 편이니 어떤 여자든지 고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웃 어른들께 공손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조도 잘하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에 내 말도 잘 수용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르니까 점점 더 정이 떨어지고 솔직히 지금은 그냥 의리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지 여자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손발이 없어서 집안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어머니를 노상 도와서 집안일을 해서 잘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도왔던 이유는 어머니가 집안일이면 집안일, 회사면 회사, 늘 철저하고 치열하게 일하시고 가족에게 헌신하려는 태조셨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왔대요. 한마디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괘씸해서 안 도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최대한 요령껏 일해서 야근하지 않고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저녁에 칼퇴근해서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을 맞는다. 새벽에는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화장도 하고 틈틈이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제가 저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쓰레기 정도는 본인이 버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몸무게가 좀 는 것 같다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든가 아니면 점심을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40분 동안 회사 주변을 빠르게 걸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왜 몸을 내버려 두냐고 합니다. 저 결혼하고 3kg 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참겠대요. 제가 밥을 늦게 먹어서 10분 안에 못 먹는다 하니 그런 부부 때문에 저에게 정이 떨어진다면서 화를 냅니다. 왜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느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당신 기준이고 나는 야근이 많은 직업인 만큼 집에 돌아오면 내 밥도 안 챙겨 먹고 바로 씻고 눕고 싶다. 본인 밥을 스스로 챙겨 먹었으면 하는 게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심지어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느냐라고 말했고 네, 그 이유는 또 그냥 평소 싸우는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방만하고 노력이 없고 게으르고 요령만 피운다는 말을 20번 정도는 들은 것 같네요.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고 여자가 부지런하면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외모도 잘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거고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커왔으니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창 말하던 남편은 본인도 기운이 딸리고 힘들고 짜증이 났는지 제 꼴도 보기 싫으니 시댁 가서 잔다고 하고 나가버렸네요. 저희는 시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각에 가면 시부모님이 분명 걱정하실 텐데도 저러고 가버립니다. 싸운 거 알게 되실 텐데 뭐 또 좋은 소리 안 나오겠지요. 그냥 여러 가지 상념이 들고 애초에 남편과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고 웃어른을 공경해서 결혼했다는 남자와 더는 할 말도 없고요. 솔직히 직장 여자 동료들이랑 수시로 시시덕 거리는 카톡을 하고 숨기기는커녕 절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몇 번이나 항의를 하는 남편. 이제는 저도 버티기 힘듭니다. 저랑 이혼하고 본인 맘에 쏙 드는 여자 다시 골라서 새 장가가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이제 남자에게 질려서 다시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도 안 들 것 같네요. 생각할 여력도 없고요. 다음 주에 바로 휴가 내서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결정이 옳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2. 글 올리고 난 뒤에 많은 일이 있어서 아예 정리 자체가 안 돼서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휴가를 내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대충 정리가 되어 제 마음도 정리할 겸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편하고 심하게 언쟁하고 다음 주 주말쯤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진짜 말을 잘해요. 제가 듣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 남편과의 대화에서 늘 자괴감과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리 두질 않거든요. 남편은 육하원칙과 이야기의 외면적 뜻, 내면적으로 가진 뜻까지 다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서로 잘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당신이 요구하는 상황을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으면 한다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쥐어짜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지 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걸 못 채워주고 앞으로도 못 채울 게 사실이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난 네가 그 말을 하기를 바랬다 라고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하길 바랬다고 하니까 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잘못한다는 걸 인정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야근 때문에 저녁밥을 못 해주면 저녁 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찬이랑 밥 해놨으니까 직접 네가 차려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건 미안해야 하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대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며느리 노릇, 남편 뒷바라지는 다 아내의 몫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버니까 덜해도 된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 모든 게 여자의 일이란 건 내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할 때 이야기야. 같이 일해서 돈을 버니까 내가 100% 돌봐주지 못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봐 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대요. 없는 집에 시집와서 남자 홀벌이로 살기에 뻔히 힘든 사정 알면서 우리 둘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것인데 마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들 모두를 위해 일하는 것이 남편의 무능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취한되어 버리고 그걸 핑계로 아내의 소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심보가 고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매번 저에게 화를 내고 게으르고 방만하다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건 결혼 전에 이미 양해 합의된 상황이니 그걸 가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근이 없는 시간제일로 직종을 바꾸고 집안일을 하겠다 했을 때는 왜 반대했냐고 물으니 시간제로 100을 벌겠냐 200을 벌겠냐며 원래 벌던 돈과 비슷하거나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왜 돈을 줄이려고 하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능해서 야근하는 것을 가지고 가사를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의 공식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당 없는 야근 철야에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동정업계에서 그나마 연봉 많이 준다는 지금 회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모두 우리 부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조금이나마 낫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것은 여자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아등바등 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고 여자는 어떻게 하면 회사 일을 집안일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절할까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의 사정에 제가 돈을 덜 버는 것도 안 되고요. 버는 돈은 지금이 최하향선이고 지금 벌이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회사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남편의 요구였네요.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동등할 수가 없고 우월이 있지는 않지만 아예 위치가 다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분명 남편이 집안일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 일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해준다는 소리였다고. 여기까지 듣고 나자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도하는 코치나 선생님, 부모님, 상사 등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배우자와 살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의 입장은 현대의 성관념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바꿀 수도 없을 거였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자고 확실하게 다시 말했고 시부모님께서는 당신이 가서 말씀드리고 친정에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 소리를 꺼낼 수 있느냐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이혼 소리를 꺼낸 것은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한 것이고 진심이 아니며 따라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니 잘못했다고 합니다. 줄줄 쓰다 보니 제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그냥 제가 남자를 잘못 보아서 저와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살아나가려고 했던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으나 격가지 이야기 같으니 이 부분은 그냥 줄일게요. 저와 남편의 이야기로도 이미 정말 긴 글이 되어버려서 저번 주말에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면 이혼 소송을 할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해서 관련 문자, 메일 등이 있다. 내가 마음이 확고하니 이제 포기해라 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전에 나이 찼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남편의 가치관과 인생관, 성격 등을 정확히 검증해 보시고 결혼하세요.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하여 오늘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긴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3.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에 남편이 계속 이혼하자고 한다고 고민하는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이혼은 안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거 상태고요. 일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혼 얘기 나오고부터는 저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고 집안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남편은 뭐 거품 물고 거의 넘어가죠. 일단 집에 딱 들어설 때부터 엄청나게 열받아 있습니다. 집안 꼴이 어수선하고 저녁도 안 만들어져 있었다고. 저는 그냥 퇴근하면서 저 먹을 거 포장해 오거나 먹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하고 포장해온 포장지도 재활용 모으는 통에다 씻어서 쌓아놓을 뿐 버리지 않았거든요. 참다 못한 남편은 그 통을 막 걷어차고 재활용 쓰레기 사방에 날아다니고 그러더니 싱크대에서 지 나오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발작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음식 해먹은 적 없으니 당신이 해먹은 건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안 했습니다. 집은 점점 거지꼴이 되어가고 밥솥에 남은 찬밥은 아무도 치우지 않아서 곰팡이가 났더군요. 물론 안 치우고 바로 닫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며 남편이 굉장히 흔쾌히 헤어져 줄 줄 알았는데 네가 나 버리고 가면 뭐 잘 될 줄 아느냐? 그나마 나니까 너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는 거다. 네가 언제까지 젊고 예쁜 줄 아느냐? 살도 찌고 인물도 타고나길 못나서 애초에 글러 먹었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비하와 폭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절차 밟는 거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생각이라도 다시 해보겠는데 곧 죽어도 자기 아쉬운 소리는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도 물론 없고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절 잡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당신께선 남편이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아셨다고, 아내 힘들게 할 거 알았는데 아들 장가 보내고 싶은 욕심에 결혼한다는 거 그냥 뒀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들도 안 하는 사과를 시어머니께서 하시니 참, 솔직히 아들 잘못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회사 일에 집안을 육아까지 도맡아서 환갑에 벌써 허리가 굽어가기 시작하시는 그분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참 무른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당하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스스로도요. 하지만 남편 얼굴은 진짜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 못해서 마련한 집이라서 제가 나가기도 싫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집골이 너무 더러워서 병 걸릴 것 같아서 집에 오기 싫다길래 잘됐다 싶어서 그럼 나가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갔고요. 시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둘이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라고, 남편은 시댁에 데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2개월 넘게 흘렀습니다. 설 때 시댁에 갔더니 남편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 회사 평일에도 출장 안 보내는데 설 때 어딜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서 밤새 안 들어오던 거든지 여자를 만나서 안 들어오던 거든지 전 좋습니다. 가출도 남편이 먼저 한 거고 여자가 생기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전 놓아주겠죠. 집은 내놓은 상태고요. 이 집 팔리면 바로 각자 냈던 돈 나눠서 협의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뭐라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여자 생기면 맘 바뀔 거라고 보고요. 아마 여자 엄청나게 좋아해서 분명 금방 생길 거예요. 안 되면 올해 안에 소송 이혼 가야죠 뭐. 남편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매 끼니 챙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회사 일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결혼을 애초에 왜 했나 싶을 정도네요. 나이 쫓겨 결혼한 게 이렇게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될 줄은, 그나마 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늘이 도와준 기분입니다. 후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제 소식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소식을 남깁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2월의 글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두고 보자 식으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정말 그 이후 단 몇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참고 살아서 그런지 저도 그러한 상태고 남편도 최근에 안 거지만 새 여자가 생겼습니다. 22살 대학생인데 시어머니께 들으니 대학 학비 남은 거 다 대주고 대학원도 자기가 보내줄 거라면서 남편이 아주 난리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분 너무 어리고 철도 없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던데 남편이 좋아하면 결국 결혼하겠죠. 처음에 저 붙잡던 남편도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몸이 달아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더군요. 듣기로는 22살 대학생네 집에서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취급을 받는다니 통쾌하더군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와서 친구도 없고 마음 붙일 데도 없었는데 쓰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이혼 전에 정리해서 저희가 돈 낸 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그동안 1,500 정도 올랐던데 남편이 달란 말은 없더군요. 집안 살림들은 괜찮은 건 중고나라에 내놓고 나머지는 중고물품 매매하는 업체에 넘기고 이도저도 아닌 건 버렸습니다. 물건이 새 것이라서 그런지 중고나라에 내놓는 건 일주일 만에 다 팔렸네요. 이혼 후에는 혼자 살긴 하지만 결혼했을 때 썼던 가구나 집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자꾸 우시고 이제 어떡하느냐고 그러셔서 이번 추석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행복한데 친정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참 힘드네요. 추석 잘 보내세요. 최종 후기. 한 번 더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재밌는 일이 있어서 조금 추가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에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술에 잔뜩 취한 것 같은데 주사를 부린다기보다 목소리 쫙 깔고 진지한 톤으로요. 그러고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네요. 이혼한 지 1년 반 만에요. 어린애랑 연애나 잘하지 뜬금없이 전화와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가 나처럼 좋은 여자 만나고 복에 겨워서 미쳤었나 보다고 그 여자애랑은 진작에 헤어졌다고 그럽니다. 저는 마음 정리한 지도 오래되었고 이 인간한테 정이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아서 마음이 허허하다든지 씁쓸하다든지 하는 마음도 없고 심지어는 시트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뭔 개소리야 싶었습니다.
치중 진담인지 뭔지 대충 받아주고 다음날 남편과 제가 동시에 아는 지인한테 그 인간 연락 왔다더라 이야기를 하니 들려주는 이야기가 또 코미디입니다. 알고 보니 20대의 그 대학생이 바람기가 다분하고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연락도 잘 안되고 전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하는 탓에 마음고생을 좀 했나봐요. 그런데다가 그 여자애는 그냥 전 남편을 명품 백 정도 사주는 물주 같은 느낌으로 만났던 거죠. 처음에는 애걸복걸 매달리다가 현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저한테 술김에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애한테 이용까지 당했다 하니 더 정 떨어진달까요? 또 전화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린 인간은 끝까지 똑같나 봐요. 다시 한번 이혼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